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지난 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해당 지역이 11곳이나 돼 기대가 제법 컸는데요.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1년 조성된 광주 하남지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노후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나오지만 도시정비법의 노후 불량주택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개발 대상지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지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게 된 곳은 상무지구를 포함해 광주 7곳, 전남은 목포 하당과 영암 대불산단 등 모두 4곳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민간공원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이 잇따르면서 재개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야심찬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광주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2030년 광주 주택 보급률이 120%에 이르는 등 공급 과잉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들도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시행령이 제정되어 세부 사항들이 확정된 후에 우리 시에서도 대상 지역들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내일부터 사직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구성원 320명에게 사직 여부를 개별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으며 조선대병원에서도 일부 전공의가 오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병원 측에 직간접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전공의들이 사직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의와 진료보조 간호사를 투입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년 가까이 광주시청 앞을 지켜온 이탈리아의 거장의 조형물인 기원이 철거 또는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청사 1층 로비와 광장 등의 효율적 공간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시작될 열린 청사 조성 공사에 맞춰 7개의 모빌식 조형물인 기원을 철거하거나 비엔날레 전시관 등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앞 조형물은 제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맨디니의 작품입니다. 겨울철 혹독한 날씨에 병들거나 다친 야생동물들이 잇따라 구조되고 있습니다. 날개를 다친 독수리부터 피부병을 앓는 너구리까지 구조센터 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야생동물들의 힘겨운 겨울나기를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독수리가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날개를 펼치니 탈골 부위가 빨갛게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달 구조된 덴버 동물원 인식표를 단 독수리입니다. 날개를 심하게 다쳐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치료를 받아야 방생이 가능합니다. 털이 모조리 빠진 너구리는 개선충에 감염돼 지난달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야생에서는 춥고 긴 겨울을 견딜 수 없어 구조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혹독하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탈진되거나 해서 들어오는 개체들이 아무래도 더 많습니다. 검사하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방생할 수 있도록 재활 훈련까지 거친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구조가 잇따르면서 구조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보람도 그만큼 큽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 수달은 어느덧 어엿한 성체가 됐고 덫에 걸려 발을 다친 담비도 이제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저희는 방생이다 보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재활 훈련 같은 과정이 좀 있긴 하긴 한데 늘려가는 입장이죠. 이제 좁은 방에서 넓은 방으로 그다음 더 큰 방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훈련도 하고 있고요. 전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현재 30마리의 동물들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야생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밤부터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내일 새벽 광양과 구례 등 동부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고 한낮에는 순천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흑산도와 홍도에 강풍특보가, 서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권 계약 동의안이 목포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목포시가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협상단을 새로 꾸려 사업자와 추가 협의에 나섰는데 의회 제출 시한인 오는 27일까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협조를 구한 시한은 6월 말일. 목포시가 노선권 인수인계 평가예고로 책정한 210억 원을 사업자가 수용하기로 하면서 얻어낸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선권 계약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목포시는 부랴부랴 새롭게 협상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사업자와 추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상단을 새로 재편성해서 추가 협의에 이미 나섰습니다. 앞으로 우리 버스회사 또 목포시 의회와 집중적으로 협의하여 3월 중 임시회에 동의안을 재차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의회가 추천한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협상단은 인수인계 계약안 조항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감정평가 방식과 금액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의 건강은 현실적으로 평가 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목포시는 추가 협상과는 별개로 노선 개편안을 확정하고 시범 운행을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개편된 노선은 기존 영산로에 집중된 노선을 100년대로로 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선, 지선, 순환 노선별 기능을 명확히 하여서 공공성과 편의성에 역점을 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그동안 착실히 진행되어 온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이 무산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7일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오는 27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노선권 인수인계 계약 추가 협상안. 시민 정서와 공감을 제대로 담아내느냐가 의회 통과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상이 회장 선거가 돈선거라는 오명을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회비 마감을 앞둔 광주상공회의소에는 지난해 말부터 투표권 확보를 위해 특별 회비를 낸 업체가 40여 개, 6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상이 회장 선거가 1인 1표가 아니라 업체가 낸 회비 납부액에 따라 최대 30표까지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지난 2021년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 간 과열 양상이 벌어지면서 특별 회비를 내고 산 표가 무려 2,200여 표, 돈으로는 22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일부 5.18 단체와 특전사 단체 사이에 맺어진 대국민 공동선언문에 대한 파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5월 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는 19일은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특전사 동지회가 지역사회와 논의도 없이 계엄군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온 선언문을 파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전 선언문이 발표되자 광주 전남 시민단체 199곳은 대책위를 만들어 역사 왜곡 의도가 있는 선언문 폐기와 시민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구례의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800여 마리가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구례군 간전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축사 한개동과 새끼 돼지 800여 마리가 죽어 소방서 추산 1억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